자, 봅시다. 이번에는 한 줄로 서는데 특정한 사람이 고정해서 한 줄로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ABCD가 있어. 이거 한 줄, ABCD가 한 줄로 서는 방법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네 자리가 있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4명. 그럼 한 명 줄 서고 3명인데 동시에 일어나면 세우고 세워야 되니까 고배 법칙을 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A라는 아이가 맨 앞줄에 서고 나머지 3명이 한 줄로 서는 게 모두 몇 가지냐는 문제가 나온다면 A는 그대로 첫 번째 줄에 고정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B, C, D가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일렬로 세우는 거 몇 가지예요? 3가지. 네, 3이라니까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고정된 자리는 그대로 놓고서 하면 돼. 그래서 1번의 가로 1번은 A가 맨 앞자리에 있고 나머지 B, C, D가 일렬로 서는 방법 3이라면 돼서 6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B를 세 번째 세우겠대.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두 번째 B 세우고 네 번째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한 가지니까 나머지 세 가지의 자리 중에다가 3명을 세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3명이죠. B 썼어요. 3가지. 그럼 한 명 썼으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 1가지. 동시에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써요. 6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A, B가 양 끝에 서면 어떻게 하니? A가 여기 있고 2개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양 끝이라고 했지 A가 반드시 앞이고 B가 반드시 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땡땡 B와 B 땡땡 A인 몇 가지? 2가지가 있고요. 그 2가지마다 한 줄로 서는 걸 할 거예요. 나머지 2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죠? 2가지. 네, 2 곱하기 2라면 돼요. 그래서 2가지예요. 그 2가지마다 2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2가지마다 2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2 곱하기 2는 4. 정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줄로 서는 거 할 수 있죠? 자, 2번은 특정한 사람이 어딘가에 세워놓고서 한 줄로 서는 것 말고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뭐예요? 붙여서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현이, 주원이는 꼭 붙여서 줄을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붙여서 하는 그 아이들을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52쪽에 1번에 보면 A, B, C를 줄을 세울 거래요. 근데 A, B가 이웃해야 돼요.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웃하는 그 아이를 한 명으로 보라고요. 그럼 한 명, 2명이죠. 2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아까 했죠? 2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2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몇 가지랬죠? 2가지랬죠. 2명을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2가지, 여기 오는 사람 1가지니까 2 곱하기 1에서 2가 되는 거예요. 설마 지금 부등식을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2가지니까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 2가지 됐죠? 그런데 얘네가 원래는 한 몸인가요? 아니죠. A, B 쓸 수도 있고 B, A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순서를 바꾸는 방법 다시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마다 2가지가 있으니까 다시 곱해주면 돼요. 총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잘 들으세요. 교사를 잘 들어요. 2가지마다 2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슨 법칙을 쓰랬어요? 고배 법칙을 쓴다고 했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A, B, C, D를 한 줄로 세울 거래요. 자, A, B, C, D를 한 줄로 세우는데 그 중에 A, B, C가 이웃할 거래요. A, B, C. 그럼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이 되는 거예요. 2명을 한 줄로 세울 거예요.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A, B는 한 몸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것. 즉, 두 명이 한 줄로 서는 것을 다시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 명이 한 줄로 서는 거를 곱해줘야겠어요. 아까 세 명이 한 줄로 서는 거 몇 가지인지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6가지예요. 두 가지마다 6가지가 있는다고 했어요. 두 가지마다 곱의 법칙을 쓴다고 했죠? 2 곱하기 6, 12. 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배우는 경우의 수들의 모든 유형들을 하나씩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게 사람을 서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많이 나오는 게 뭐 사전식? 뭐 알파벳 뭐 사전식 배열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 자연수 만드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림 넘겨볼까? 끝? 잠깐만 멈추고 아니야 멈추고 아니 그냥 잠깐만 멈추고 왜? 192번. 아 저. 자 얘들아 봅시다. 이번에는 뭐를 한다고? 정수를 만들어 볼게. 정수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아. 근데 왜 굳이 또 해요? 라고 한다면 수를 배울 때 예를 들어 4자리 자연수 할 때 1000의 자리에 0이 오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 그럼 세 자릿수잖아. 안 돼요. 그래서 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를 세우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볼 거야. 자, 155쪽에 1번을 보세요. 1, 2, 3 숫자가 가슴을 가지고 두 자리 정수를 구할 거래요. 그러면 숫자가 1, 2, 3이에요. 두 자리 정수라면 이렇게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냐는 거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니까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돼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니에요? 숫자 카드는 딱 3장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을 썼으면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가지를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2 곱하기 1하면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마다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가지니까 3 곱하기 2에서 6 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웠다면 이제는 가지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얘기죠. 3가지를 모두 일렬로 세운대요. 그럼 1, 2, 3이에요. 그럼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마다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되죠? 또 썼어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총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빈칸 넣을 수 있죠? 100의 자리 숫자 3개, 10의 자리 숫자에 오는 거 2가지, 1의 자리 숫자에 오는 거 1가지, 총 해서 6가지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선생님 할 거 아니야? 숫자 카드가 0, 1, 2 이렇게 이번엔 0이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2자리 정수를 쓸 거예요. 2자리 정수.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모두 몇 가지가 되느냐면 0은 올 수 없잖아요. 올 수 있는 거 1과 2가 있으니까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가 되겠어요? 2가지 중에서 1가지가 없어지니까 숫자 카드가 몇 개 남았어요? 2가지가 남았죠. 그럼 2가지마다 2가지가 있으니까 모두 몇 가지? 4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고 뽑고 뽑아야 되니까 곱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네모칸을 해서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밑줄 2개를 그어놓고 2자리를 구한다고 할 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0 빼고 2가지구나. 하고 하나 썼어. 나머지 2가지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자, 0, 1, 2, 3, 4가 있어요. 3자리 정수를 구하래요. 얘들아 지금 아니야. 잠깐 멈춰. 책 아니야. 3자리 정수를 만들 거래요. 0, 1, 2, 4로. 그럼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0이 오면 안 되죠.
올 수 있는 카드가 3가지예요. 뽑고 뽑으러 하면 되죠.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뽑았으니까 몇 가지 남았죠? 3가지죠. 뽑고 하나 더 뽑았다 쳐요.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지금은 뭐 한 거야? 이거 다 많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 말 안 듣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교과서 안 한 거라고, 교재 안 한 거라고. 이번에는 3장을 모두 어디에다 쓸 거냐면 세 자릿수를 할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문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죠? 세 자릿수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예요? 2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0이 오면 안 돼요. 2가지예요. 자,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하나 썼어요. 2가지예요. 1의 자리 쓸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1가지. 자, 2가지마다 2가지 있고 1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4가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받아 적으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뒤에를 보세요. 뒤에 5번을 보세요. 자, 뒤에 2번에는 짝수하고 홀수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숫자 카드는 1, 2, 3, 4, 5가 있어. 자, 1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걸 찾으래요. 짝수를 찾을 거야. 동그라미 1번. 짝수의 특징은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이면 돼.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2하고 4인 2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가 올 수 있는 게 별대 2랑 별 4가 될 수 있겠지? 네모칸에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5번에 1번 하고 있어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와 4예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걸 찾으래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얘 빼고. 4가지. 네, 4가지. 이건 몇 가지겠어? 그럼 얘 빼고. 3가지. 네, 4가지. 자, 얘들아 봐봐. 뽑고 뽑는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야? 네. 아니잖아. 네. 이거나 이거 아니야? 네. 그쵸? 선생님이 뭐뭐 이거나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법칙을 쓰냐고? 4 더하기 4에서 8까지 하면 돼요. 그럼 홀수는 1의 자리 숫자가 뭐면 돼요? 1. 홀수. 홀수는 뭐가 돼? 두 자리 쓰니까 그런 거예요. 1, 땡 3, 땡 5. 맞아요? 네. 3가지가 있네요. 이거마다 얘 몇 가지 있겠어요?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몇 가지 있어요? 네, 3가지. 해야 돼요. 이것도? 4가지. 1 빼고 하나, 둘, 셋, 넷. 4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이거나 이거이면 홀수죠. 그래서 뭐라고? 합의 법칙이에요.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40보다 큰 거 할 거예요. 이번에 40보다 큰 거. 40보다 크다는 건 4땡이거나 5땡인 걸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4땡 되는 거 모두 몇 개 있어요? 4개. 네,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죠? 4 더하기 4, 8까지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아, 뭐? 자, 이번에는 대표를 뽑을 거예요. 대표. 순서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에서 우리 반에서 회장을 한 명 뽑고 부회장을 한 명 뽑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동주를 뽑았어. 그럼 동주가 회장이야. 두 번째는 은총이를 뽑았어. 그럼 두 번째가 부회장이야. 그럼 얘랑 이렇게 뽑은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다르죠? 회장은 동주, 부회장이 은총인 거고요. 이때는 회장이 은총이고 부회장이 동주예요.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있어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애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남아서 청소할 청소인원을 뽑으려고 해요. 청소인원 2명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민재를 뽑고 주원이를 뽑았어요. 주원이를 뽑고 민재를 뽑았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았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죠. 어차피 똑같이 청소하는 애들 2명인 거 아니에요? 이때는 순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서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순서와 상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도대체 뭔 차이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가지수가 지금 1가지가 되고 여긴 2가지가 됐어요. 그럼 규칙을 그렇게 맨날 찾을 순 없잖아요. 그 규칙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예요. 자, 157쪽 1번을 보세요. 자, 사람이 모두 4명이 있어요. 자, 4명 중에서 1명이 회장이고 2번째가 부회장이에요. 자, 4명 중에서 선생님이 회장 1명을 뽑을 거예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어요? 네, 4가지죠. 후보가 A, B, C, D예요.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건 4명이에요. 자, 4명 중에서 1명 A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이제 부회장을 뽑을 거예요. 앞을 보세요. 막 하지 마세요. 막 하다 다 틀려요. 경우의 수. 계산은 간단하죠. 막 하지 마세요. 설명을 들으라고요. 설명을 들어. 부회장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A 빼고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럼 몇 가지가 되냐면 부회장은 3가지가 되죠. 1가지 뽑고 뽑아요. 뭐뭐이고 그럼 내가 무슨 규칙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12가지가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순서와 상관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2번에 1번을 보세요. 지금 1번에 1번 했어요. 자, 2번에 1번 A, B, C, D 똑같이 인간 4명 있어요. 그 중에 몇 명? 대표를 2명을 뽑을 거예요. 얘랑 똑같죠?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먼저 1명을 뽑을 거예요. 4명 중에서 1명 뽑을 수 있으니까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1명을 뽑았으면 다른 1명을 뽑을 거예요. 3가지예요. 그럼 뽑고 뽑으니까 곱하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민재하고 주원이하고 민재하고 했을 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럼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걸로 꼭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느냐면 6가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순서와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지만 순서와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꼭 한 줄로 서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2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말 들려요?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명을 한 줄로 세우니까 2 곱하기 1인 거예요. 예를 들어 3명을 뽑았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걸로 나눠줘야 돼요. 내 말 들려요? 들려요? 다시요. 큰 1번에 2번을 보세요. 2번에는 3명을 뽑을 거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럼 회장이 될 수 있는 거 4명. 내 말 듣고 있어요? 자, 뽑았어요. 이제 부회장 뽑아요. 3명 중에 1명 뽑아야겠죠? 후보 3명. 또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후보 몇 명? 2명. 회장, 부회장, 총무. 틀렸네. 24가지 돼요. 다시 보세요. 얘는 뭐예요? 순서와 상관이 있을 경우예요. 그럼 순서와 상관이 없는 거 봅시다. 대표 3명을 뽑을 거예요. 대표 3명. 자, 똑같아요. 처음에는 후보 4명. 그 중에 하나 뽑았지요. 3명. 그 중에 또 후보를 뽑았죠. 2명. 끝났어요. 3명 뽑았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와 상관이 없으니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걸로 나누어 주라고 했죠? 4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빈칸 네모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6 넣으시면 돼요. 그 위에서 먼저 6을 이렇게 했잖아요. 같은 경우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아 지금 뭐 쉬운데요? 헷갈리니까요. 순서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들이 잘 찾아야 돼요. 자, 대표 뽑는 거 했으면 뒤로 넘어가서 한번 해볼까?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 잘하나 안 하나 봅시다. 5번. 멈추고. 나도 알아요. 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선분이랑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삼각형 만들기 전에 선분부터 만들어 봅시다. 선분 만들려면 점이 모두 몇 개 있어야 돼요. 선분의 정의가 뭐야? 두 점 사이에 고등선이잖아요. 그럼 지금 점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럼 점이 모두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2개의 점이 필요해. 그럼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라는 얘기야? 2개만 뽑으면 돼. 아까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방법 4가지죠. 뽑았어. 얘 뽑았어. 그럼 이제 후보가 몇 개야? 3개죠. 4개마다 3가지가 있으니까 곱해주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얘를 뽑고 두 번째를 얘를 뽑았어요. 첫 번째를 여기 뽑고 두 번째를 여기 뽑았어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를 한 줄로 세우는 걸로 다시 나눠주면 돼요. 6가지예요. 이렇게 풀라고요. 선분만 했어요. 이번에는 삼각형 할 거예요. 삼각형. 자, 삼각형은 점이 3개가 있어야겠죠? 그럼 4개 중에서 먼저 하나를 골라요. 4가지죠? 하나를 골랐으면 이제 3개가 남았어요. 3가지예요. 그럼 이제 다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끝났어. 3개를 뽑았어. 근데 역시 이렇게 순서대로 뽑으나 이렇게 순서대로 뽑으나 같은 거기 때문에 3개의 점을 한 줄로 서는 걸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만드는 거 4개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잘 봐봐. 자, 이렇게 점이 A, B, C, D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4개 중에서 3개 뽑으나 하나 낙오되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그냥 4가지가 돼요. 왜? 낙오되는 애 하나만 뽑으면 돼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무슨 말인지 아나? 근데 지금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자, 뒤에 말고 159쪽에 2번 또 해보세요.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